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륜차 문제,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는 이륜차 산업, 문화 모두 다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대림 혼다, 효성 스즈키라고 해서 두 개의 이륜차 제작사가 국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 합작회사들은 떠나고요, 국내에만 남아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륜차 제작사 모두 다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중국산 이륜차 또는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이륜차 저가 모델이 이 배달 문화를 비롯해서 이륜차를 석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 이륜차 산업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화가 선진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이륜차에 대해서는 이 자동차 등록제와는 다르게 사용 신고 제도로 되어 있어요. 읍면 동장에 이 신고만 하면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검사제도, 정비제도, 보험제도, 폐차제도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륜차 산업, 문화 모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가도 굉장히 많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이륜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속만 하는 상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없어요. 얼마든지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표가 안 보이는 게 바로 이륜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정책 토론회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륜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이미 후진형이고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접촉 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배달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더욱이 빨리빨리라고 해서 아마 신청만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 목적지까지 이 배달해주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따라할 국가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더 확산되면서 배달 문화는 더더욱 화랑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택배나 배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시 대상은 이륜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이미 후진형인데 불구하고 배달 문화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더더욱 엉망이 되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야 택시난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도 택시로 인해서 먹거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택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훨씬 더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국내의 택배 이륜차 문화는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행을 할 때라든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 이륜차 치고 법규를 지키는 이륜차가 없습니다. 택배 같은 경우에는 길이 아니라도 좋다라는 개념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보행자가 일반 보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운전하는 이륜차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만히 서서 보면은요, 정상적으로 이륜차가 법규를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고도 급증을 합니다. 이륜차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크기도 적고요, 기동성이 빠릅니다. 차 사이사이로 다니다 보면은요, 접촉사고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운전자가 가장 공포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륜차고, 이륜차 운전자도 역시 일반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반 운전면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이륜차는 더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택배 문화가 확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엉망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를 선진형으로 도약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고 다 손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일반 국민들한테 이륜차의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설문을 했더니 90%가 찬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을 통해서 좀 더 이륜차의 문화적 부분들을 안전도를 좀 강화를 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면 의미 있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택배 문화, 배달 문화가 최근에 확산이 되면서 연간 이륜차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400명에서 5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 사망한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앞번호판 부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번호판 부착은 실질적으로 이 동남아 시장 몇 개 국가만 시행을 하지 선진국에서는 앞번호판 부착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앞번호판 부착은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도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쓴 칼럼이 생각이 납니다. 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앞번호판 부착을 왜 반대하느냐면은 당시에 제 칼럼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번호판 부착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핸들이 흔들거릴 수가 있어서 안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측면, 두 번째는 앞번호판 자체가 칼날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이런 부닥쳤을 때 어떤 장애 정도, 부상의 정도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 핸들 쪽에다가 번호판을 부착시킬 수 있는 공간이나 또 너트 같은 장착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말씀드린 대로 택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륜차 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안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앞번호판 부착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쓴 칼럼에서는 이륜차 앞번호판을 찬성을 하는 칼럼을 다시 썼어요. 반대가 된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륜차 앞번호판에 대한 각종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과 더불어서 그만큼 이륜차가 사고가 급증을 하면서 문제점이 커졌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부분들은 재질을 틀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소프트한 재질을 쓸 수가 있고 모서리 부분들을 좀 라운드 처리를 하면서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번호가 직접 들어간 부위 말고 다른 부위는 타공을 통해서 구멍을 내서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번호판 크기도 조율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세 번째 아까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번호판 부착 부위를 별도로 설계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택배형 이륜차 자체가 일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번호판 부착 부위를 별도로 설계할 수 있을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앞번호판 부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동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할리데이비슨이라든지 BMW 모토라든지 동호인들이 고배기량 또 고가의 이륜차를 앞번호판은 부착을 한다면은 국내에서 아마 이런 수입차들은 판매를 아예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몇 대 팔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명분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규를 위반해서 일반 택배용 오토바이 같이 쓰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양분화해서 일반 동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만 대 안 되니까 또 법규 위반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크질 않기 때문에 아예 빼놓고요, 일반 택배용 오토바이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부작용을 얼마큼 최소화하는가에 대한 것들은 정부나 또는 각종 고민을 정책 토론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륜차 앞번호판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몰면서 헬멧까지 쓰다 보니까 익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동성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 위반을 하더라도 쫓아갈 수도 없고요, 또 금방 사라지다 보니까 뒷번호판 조그만 걸 가지고 신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번호판 붙이면 예의가 틀려집니다. 다른 사람이 CCTV 찍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블랙박스가 국내에는 모든 자동차의 80%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륜차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100%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대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즉 자기 이름표를 크게 쓰고 나가게 되면요, 행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위반을 하던 것들도 익명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자기 이름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할 수 있겠죠. 사망자 수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작용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각종 부정적인 부분을 얼마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내세우느냐가 이 이륜차 앞번호판 부착에 대해서 결론 지을 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린 정책 토론회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추이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문제를 끝내지 마시고요. 이륜차에 대한 산업과 문화에 대한 선진형 안착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는 물론 관련 협회라든지 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역시 이륜차 도로를 움직이는 이동수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동수단이라는 거, 선진국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더불어서 이 이륜차도 같이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례는 많은데 우리는 이륜차만큼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앞번호판 부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륜차 산업과 문화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도모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